이제 짤막하게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계사로 출발을 해서 재무 담당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건설에서 약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7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담당했던 게 실질적으로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부 관련해서 개발계획, 재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짰었고 사업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사업수지를 건설사 입장에서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 관련해서 보통 주관하는 형태의 자금 담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이 지역주택조합도 사실 이제 일반 부동산 개발 분야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재개발조합, 재개발, 재건축조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엔 아까 계속 설명 이제 들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각각의 사업자이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주체가 이 조합원분들이 되시는 것이고요. 이제 조합가입 계약 체결하실 때 뭐 덜어는 이제 주 목적이 아무래도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들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인지 못하시고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이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업 자체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뭐 현황도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요새 많아져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제도 자체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이제 비대위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의혹도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자금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이 이렇게 지연됐는데 여기 계신 조합원분들께서는 그래도 많이 이제 조합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대로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선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선납도 하시고 분담금은 납기를 좀 조정해서 납부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고 성실하게 따라오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건 사실 이제 여기 계신 조합원들을 탓하기 위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소통을 하면서 이번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요 이제 현황을 좀 타개를 해서 조합원들께 빠르게 사업 진행하게 함으로써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집적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 관련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비대위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된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는 건도 한 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대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법률 대리인으로서도 역할을 이 지역주택조합은 아니지만 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방해가 되는 형태로서의 어떤 비대위 활동은 실질적으로 조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느 누구나 사업을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풍이 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최초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정상적으로 하나의 예를 드리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도중에 요새 시공사 많이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보도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보도가 나서 허구 보증 사고 처리가 된 현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 계신 조합원분들께서 이제 사실상 착공 이후에 올라가진 않으니 저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희가 협의를 맞춰서 금융사들과 금융주관사 그 다음에 대출은행 기관 그리고 시공사까지도 대체 시공사까지도 찾아서 조합원들에게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비대임에도 불구하고 더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조합원들께서 뭐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실 비대위 활동 목적을 끌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여기는 안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뭐 타조합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전문가 행세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서 예를 들면 이번 브릿지 대출과 신용 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 정책상 절대 EOD 선언, 그러니까 기한인식 상실 선언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절대 반대를 외치시고 그 다음 총회 현장에 들어두십시오.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비대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처음 이제 활동하실 때는 어떤 목적, 어떤 영역에서 이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을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올바른 형태의 조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흔히들 말하는 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추가 분담금이 절대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은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들 조합들대로 하면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등 이런 형태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조합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놓고서는 이제 사실 뭐 조합 집행부를 변경한다든지 행위를 하셔서 사업을 못 가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이렇게 설명회가 진행되는 이유가 조금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시고 뭐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어떤 형태의 이야기들이 더 맞는 이야기일까 그거를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만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앞에 나왔던 프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쭉 진행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인허가 관련해서 뭐 사학계 승인 절차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들도 한 4-5군데 있습니다. 근데 요 단위 형태의 진행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그리고 착공 때까지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지금 당장 조합 자문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갈 때 당시에 아까 매도 청구 토지 확보 말씀 주셨는데 매도 청구는 사실 그때 이전에 들어갑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소송이 굉장히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 매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매도 청구 소송을 미리 제기해놓습니다. 미리 제기해놓고 아까 이제 잘 말씀드렸는데 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지 않냐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보통은 소송을 미리 제기해놓고 승인이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판결이 나오는 걸 굉장히 앞당기는 절차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셔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뒷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서도 이제 비대위 분들이거나 많은 분들께서 토지 확보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많은 의혹을 제기하시던데
이 국공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 때 당시 뭐 양어 승인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조합 측이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다 승인 완료와 동시에 저희 조합사업 부지로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 부지로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미확보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소유권 지정 등기가 종료됐고 계약 완료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금이 이미 치러져 있고 잔금만 남은 상태의 사업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금이 약 10% 남았다고 들었는데 이 잔금 10% 납입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조합사업 자금입니다. 조합사업 자금인데 보통 이 토지 확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조합원분들께서 납입한 돈만으로 토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업 수지를 짤 때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잔압을 하는 걸 납기를 당기거나 당김에 따라서 직접 현금이 확보되지 않으신 조합원분들께 신용대출을 알선해주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납입하는 율을 높여서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확보된 토지를 통해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실 9월 안건들을 보니 그렇게 이제 잔금과 관련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확보 방안, 그 다음에 미확보된 토지의 매입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확보된 토지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토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나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대사를 다 완료해서 확인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사업 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대행사 측에서 400억 정도를 필요하다고 지금 조합원분들께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자금 조달방 관련해서 뭐 미납계약금 수치, 추가 브릿지론, 담보대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많은 건설사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들어와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서희건설은 아까 지금 보니까 자금대여까지 한 것 같아요. 자금대여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건설사가 거기까지 책임질 부분은 아닌데 건설사가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제 뭐 태흥건설이라든지 기타 건설사들이 토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여해준 사업자들은 사업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저희도 뭐 자문이나 소송이나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자문들을 진행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사실 토지 확보에 도움을 줬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까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조합원 제명권과 미납자에 대한 조합원 제명권과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 페널티 구역권이 금번 9월 총회에 올라갔던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총회 자문을 진행해 드릴 때 아까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것 때문에 납부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총회가 9월 총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내가 공동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열심히 협조하지 않고 특히 가장 중요하게 비판을 하거나 어떤 사업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다 좋습니다. 근데 자신의 의무는 이행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꼭 납입을 해주시면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통상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디오에서 보시면 잃을 게 없으신 분들입니다. 재개발조합 현장에서도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비대분들이 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꾼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대상 부지에 한 편, 두 편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 편, 두 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잃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비대위에서 조언을 해주시거나 하는 분들도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들어와서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책임을 지고 도와주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나중에 이 사업이 전체가 무너졌을 때 그분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총회에서 했던 안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 페널티와 관련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더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명과 관련된 부분은 왜 그러면 많은 건설사, 업무대행사, 조합 측에서 제명을 고려하느냐, 사업성을 더 사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많이 진행합니다. 사업 수지 개선이라고 하면 아까 미납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아무 기회를 주지 않고 막바로 제명 절차나 막바로 어떤 절차를 진행했을 때는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조합규약 주택법 운영에 따라서 그분들이 반드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명 절차를 총회를 거치지 않고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해서 미납자에 한해서 정당한 절차, 미납자면 언제까지 납부하셔라,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제명 처리하겠다,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지키면서 제명 처리를 했을 때 적법하게 효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막바로 조합장님께서 그냥 하시면 정말 걸려가지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받고 항상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총회 안건으로서 올려서 조금 미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거나 강력하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명을 하려고 총회 안건이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럼 제명을 하게 되면 그냥 제명만 하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항상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납입하셨던 분들 중에 부분에서 실제로 규약과 그 다음에 총회 의결을 통해서 페널티 금액을 정한 금액만큼은